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의학 정보와 또 최신 의료 지견 등을 소개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다들 부모님의 은혜에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드리신 분이 있다면 전화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모시던 부모님은 지금은 안 계시고 자제분들만 남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또 예전에 또 나 길러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버이날 방송 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던 낭종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척추 라이브를 하면서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거 병변으로 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는 병일 수도 있고, 예전엔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못 만났던 병인데 최근에는 정말로 영상 진단 장비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수술적 기법이 좋아지면서 후관절 낭종이 새로운 어떤 척추 질환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관절 낭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덜커덕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 5월 방송 일정은 오늘 5월 8일 오후 6시, 그리고 5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주수가 아마 5개여서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목요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28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후관절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뭐라 그럴까,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갑자기 주제로 들어가서 강의를 막 늘어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기분 좋은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들을게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영도 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PD님, 감독님들한테 또 감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해피 님도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오영도 님, 해피 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에 참여했을 때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주제여도 나는 그냥 목 디스크 얘기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무릎 관절 얘기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후관절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상관이 없는 질문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후관절 그리고 후관절 낭종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67세 남자 환자분이 찾아오셔서 진료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왼쪽 엉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러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 너무 아파서 오신 거죠. 네. 여러 두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전춘옥 님도 반갑습니다. 네. 홍영수 님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건강한 모습 반갑다는데 항상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 잘 챙길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67세 남자 환자 얘기가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왼쪽 엉치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은 내원하신 거예요.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증은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왼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 통증이 있고, 주사 치료 등을 했는데 효과는 없다고 그랬고, 1 년이 좀 넘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특정 자세나 혹은 동작에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후관절 낭종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증상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아픈 건 아니에요. 막 엉덩이 다리가 막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 한다. 한 걸음도 못 걷는다. 이 뜻은 아닌데 괜찮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번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건 아닌데?' 싶거나 아니면 정말 꼼짝달싹하기 힘든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찌어찌 이렇게 자세를 바꿔 보거나 하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병이 진단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아픈 통증이 생기는데 그렇죠?"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세요. 이분도 잘 지낼 때는 갑자기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또 한 번 아파서 또 며칠 가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통증이 시달리킨 적도 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찾아온 거고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쪼끔 독특한 과거력이 있기는 했어요. 뭐냐면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1년 전에 요추 4-5 번의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구멍을 한 개만 뚫어서 하는 단일국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당시에는 1년 전에 요렇게 4-5 번의 협착증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에 어렴풋이 낭종이 하나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요게 이제 신경을 누르는 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4-5 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4-5 번을 중심으로 한번 치료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협착증 진단받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해 가지고 이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감압술을 한 거죠. 4 번, 5 번에는 협착증이 원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정강이 발목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 선생님은 설명을 한 거고 3-4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4 번이 눌리는 거다. 그래서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4-5번 증상이 아니다. 지금은 5번 신경 증상이어서 그 부분만 감압술을 하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내시경 감압술을 받았는데 환자분께서는 이게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셨던 주치의가 "4-5 번은 잘 되어 있다. 잘 넓혀져 있는데 3-4 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인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께서는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똑같으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두 군데 더 찾아가셨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 3-4번 후관절 낭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흔들거려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유압술처럼 핀을 고정하지는 않지만 이 뒤에 있는 척추 돌기를 묶어 줘서 해 주는 재건술 같은 수술을 받으면서 연성 고정술이죠. 고런 걸로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병원은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4-5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 어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시술을 한번 받아보면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의사들마다 이 의견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원래 주치의는 현재로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환자의 증상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라고 그랬고 어떤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또 찍었는데 그때서 이제 "약간 이 후관절 낭종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사 치료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맞고 쪼끔 나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오히려 더 아프기만 했던 거죠. 약간 "낭종의 사이즈는 쪼끔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3-4번 후관절 낭종 지금 보시면 MRI 상에서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후관절 낭종이라 그러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척추에는 이렇게 후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절에 요렇게 혹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대부분 동그랗게 생깁니다. 아니면 약간 사이즈는 쪼끔씩 다를 수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황색인대에 연결돼서 후관절의 뒤쪽 관절, 척추 관절이죠. 여기에 일부분에 이렇게 혹처럼 드러나는 것을 바로 후관절 낭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얼마나 수술을 하면 나아지실 수 있습니까? 후관절 낭종 수술을 하면. 그랬더니 이게 이제 4-5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한 병원에서는 50%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고, 한 병원은 한 60% 정도 이야기한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일이 불편할 때가 많으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병원은 나는 아플 때는 또 상당히 아픈데 어떨 때는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직 손대지 말고 지켜봐라. 저게 물혹 같은 거니까 빨리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환자분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통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라고 하고 내원을 하셨어요. 내원하셨는데 이게 후관절 낭종이 약간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의사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해도 이야기가 좀 나뉠 때도 예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기법이 발달하고 내시경 수술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후관절 낭종은 척추하는 의사라면 대부분 이게 가장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후관절 낭종이 통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까 전에 3-4번 신경에서는 4번 신경이 눌린다는데 이 환자의 증상은 5번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3-4 번에서 생긴 후관절 낭종이 원인이 될 수 있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 후관절 낭종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냐면은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낭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손톱 같거든요. 실제로 제거하는데 만져보면은 그런 것들이 신경을 건드릴 때는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거친 부분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참지 못하는 통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MRI를 찍을 때는 똑바로 누워서 찍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위치가 약간씩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 위치에 있지만 내가 허리를 구부릴 때라든지 움직일 때는 조금씩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위의 신경 자극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특정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입안에 뭔가 낀 거죠, 약간.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걸 빼내지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뭔가 단단한 조직이 신경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지속되고 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0 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제가 "후관절 낭종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보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편하니 이걸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질 테니까 한번 제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MRI 찍어 본 거예요, 또 한 번 더. 왜냐하면은 내시경 수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보시면 사이즈가 더 증가했죠. 예. 이게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안에 후관절 낭종 내에 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통증의 빈도도, 그리고 한번 통증이 오면 지속되는 기간도, 또 시간도, 그리고 정도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게 바로 후관절 낭종이에요. 사이즈도 4mm에서 9mm로 증가됐고 신경 압박도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세 현미경으로도 제거가 가능하고요. 내시경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 어떠한 형태들의 내시경도 제거가 가능한데 후궁절제술을 한 다음에 그 황색인대와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황색인대와 함께 낭종 제거술을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내시경 수술 중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이 일부 제거가 되고 남아있는 황색인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노랗게 되어져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낭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경인 거예요. 원래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덮고 있고 후관절과 후궁뼈가 덮고 있는데 그건 이미 제거한 다음이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황색인대를 일부 제거하고 나서 낭종 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도려내서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황색인대이고 요거는 낭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동그란 건 뭐냐면은 낭종 내의 혈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는데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을 누르게 됐고 그 안에 혈종까지 동반되면서 압박이 거세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것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4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종 자체가 솜톱처럼 껍데기처럼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협착 디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3, 4번이라 하더라도 5번 신경과 같은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후관절 낭종은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후관절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강의를 정리하고 금방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하이님도 땡수님도 박미숙님도 빠니보드님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금방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관절 낭종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니까 아주 짧고 굵게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후관절 낭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전에 낭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척추에 혹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강의였죠. 지난 강의인데 낭종은 물혹이라고 의사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물혹이라고 설명하는 게 올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올바른 설명은 아닌데 저희도 이걸 한글화하면서 이게 낭종은 한자어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혹이란 말이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혹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체내 주변 조직과 분리된 주머니 조직,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다 낭종이라고 그래요. 낭이란 말은 뭐냐? 바로 주머니를 뜻하는 거고 종이라는 건 뭐냐? 종괴인 거예요.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모양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구관절 낭종은 대행성 질환이지만 종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낭종은 발생할 수 있고 생기는 위치도 다양해서 갑상선에 생길 수 있죠. 그냥 선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것도 있고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매우 다양합니다. 후관절 낭종은 허리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 보면서 후관절 낭종은 거의 다 허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서 경추, 목에 생기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고 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등은 오히려 골화증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낭종은 지금까지 등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허리에서 발생하게 되고 허리에서도 주요하게 생기는 협착증 디스크랑 비슷한 위치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퇴행성 질환이고요. 조직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활액막 낭종, 시노비어 시스트랑 결절종이라고 하는 갱글리언 시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손발에 생기는 요런 동글동글한 것도 결절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우리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프지는 않은데 터트려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고 불편해요. 막 건드려져서 이러는 경우도 있고 손목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팔꿈치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다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종양은 아니고요. 인대나 힘줄이나 혹은 활액낭의 일부분이 부풀어 오른 조직인 거예요. 하지만 척추에서는 활액낭종이나 결절종이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같기 때문에. 팔다리에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관절과 힘줄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술적 치료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지만 척추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니 위치를 가지고 후관절 낭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활액낭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황색인대랑 붙어 있기 때문에 황색인대 낭종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양하게 서 있지만 후관절 낭종이 그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서 파세시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98년도에 저희 대한신경외과 저널에 실린 건데 충계학회 포스터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 허리에 생긴 바로 후관절 낭종, 활액낭종을 이야기한 건데 증례 보고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생각했어요. 이 98년도만 해도 이야기할 때 얘가 굉장히 적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좀 다른 조직으로 생각했고 현미경하에서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감압술을 하다 보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생님들이 얘는 약간 일반 협착증 디스크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다르구나. 이걸 알면서 최근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돼서 1880년도에 부검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1950년도, 70년도부터 증례가 발표되고 신경근 압박을 하는 것들이 기술되고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연구에 따라서는 다양하기는 한데 2.3에서 많게는 6.5 크게 보고되는데 8에서 10% 가까이까지도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고 한 전체적으로 50%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근데 대체적인 연구나 추가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학적인 결과들은 주로 허리, 요추 4, 5번이나 3, 4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쪽 편측으로만 오고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남녀의 성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황색인대에 붙어서 후관절과 연결되어지는 활액낭종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는 협착 디스크랑 똑같습니다. 원리는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서 자극을 주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스크는 생기는 위치가 바닥에서 생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근은 선택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기는 위치가 이 신경근이 신경 뿌리가 돌아가는 위치로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후관절 낭종은 이 생기는 위치가 디스크처럼 바닥에서 생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생겨서 내려가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의 주행상 원래
주행하는 그 레벨에 있는 신경이 가장 바깥쪽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3번과 4번 사이에는 4번 신경이 바깥쪽으로 흐르고 5번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위에서 생겨서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니까 이 4번 신경 뿌리병증이 아니라 하위 레벨인 5번 신경이나 천추 1번 신경 뿌리병증을 충분히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낭종은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게 레벨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생겨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환자나 자세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하는 간헐적인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요 후관절의 일부분이 손상을 가지게 돼서 결손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고 굳은 살처럼 형성되고 증식되는 것으로 여겨져 있고, 아까 전에 저희 증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내부에 혈종이 동반돼서 외상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상이 단독 요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몇몇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 지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환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60대 여자 환자분이고 타병원에서 풍선 시술이나 주사도 맞았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낭종이 있죠. 조그만한 게.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제거가 좋을 거고요. 81세 남자 환자분이죠. 이분도 신경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았는데 효과는 없죠. 낭종이어서 받아봤어요. 근데 3개월 정도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 원칙은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과 같습니다. 약이나 주사, 신경 차단술, 시술 등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술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안에 들어가서 시술이라는 건 제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시술은 내시경이 아니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항상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카테터 시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이라든지 아무튼 경막의 카테터 시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이게 제거되지는 않고 약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를 맞았을 때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나 협착증은 그래도 좀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1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7, 80%는 그래도 좀 효과를 보이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효과가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좀 일관성이 있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띠는데 후관절 낭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떠냐면 어떠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50% 절반 정도는 정말로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치료하고 더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은 오히려 역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제거를 한다는 건 수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술은 개인적으로는 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관절 낭송은 자연제 흡수가 좀 어렵고 단단한 조직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카테터 시술보다는 증상을 충분히 본 후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후관절 낭종은 퇴행성 질환이고요. 주로 허리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통증이 시작돼서 너무 아프다가도 좀 또 나아졌다가 또 나의 자세와 움직임 이런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보존적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자극을 일으켜서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아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상태와 또 상황을 보아서 수시적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직을 손상 없이 떼어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후관절 낭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오늘 그 후관절 낭종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어요. 배워봤고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 그런 병이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애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낯선 단어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협착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게 왜냐하면 협착증이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선생님들마다도 의견 차이도 있어 보이는 병인 것도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본 것 같아요. 척추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오늘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코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질문.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초코맘님께서 안녕하세요. 82세 어머니가 허리가 계속 아프시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80대 이상에서는 허리를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골절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80대 이상의 여성은 대부분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절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근감소증과 노쇠가 시작되어서 골절이나 낙상을 빈번하게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척추골절, 압박성 골절,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외상성 골절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크게 다친 게 없는 거예요. 잠깐 김치톡 들다가 아니면 물건 들다가 이러면서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통증이 일정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MRI 검사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골절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협착증이나 디스크도 당연히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약물이나 간단한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해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걸 했는데도 지속된다면 빨리 MRI 찍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해피님 질문 볼게요. 해피님.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폐경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49.5세니까 정상적인 폐경 시기라고 봐요. 예. 작년 1월에 폐암 1기 수술을 했어요. 아유, 큰 병을 앓았네요. 여름부터 엉덩이가 아프고 요즘은 엉덩이 허벅지 뒤쪽까지 아파요. 허리도 아픈데 허리 때문에 그런지 근육이 빠져서 아픈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폐암이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하면은 큰 수술을 받은 거죠. 폐절제술을 받고 하다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감소가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통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엉덩이 통증은 볼륨이 감소하면서 자골신경통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앉거나 할 때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점액낭염이나 힘줄염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빠져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면서 운동을 좀 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보행할 때, 걸을 때 쩔뚝거리거나 아니면 땡기고 저리고 아프고 이래서 보행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이건 좀 다른 일일 수 있어요. 단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박미숙님 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왼쪽 엉치랑 걸으면 사타구니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타구니라고 하는 건 어디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예. 우리 사타구니 어딘지 다 알잖아요. 사타구니는 고관절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위죠. 박미숙 님이 만일에 걸으실 때 걸을 때마다 요 부위가 딱 맺히는 것처럼 아프면 고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양반다리 자세가 좀 어렵거나 그 부분에 다리를 꼬는 게 힘들거나 하면은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이나 1, 2번 디스크도 파열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은 사타구니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 질환 가능성도 있고 골반 질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학적 검사는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패트릭이라고 해서 약간 양반다리 비슷하게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집에서도 해 보면은 특징적인 통증이 발생하면 고관절 질환을 많이 의심해 봐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없고 누워서 뒷다리에 당겼을 때 앞쪽 허벅지 쪽이 당기거나 아니면 다리를 반듯하게 들어 올릴 때 아프거나 하는 디스크 유발 검사에서도 통증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왼쪽 엉치랑 걸으면서 사타구니 통증이 있을 때는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자, 용두동 님 질문 한번 볼게요. 협착증이라고 하셔서 약도 받고 그다음에 주사도 맞았는데 효과가 없대요. 전 오른쪽이 아프고요. 1초도 안 쉬고 계속 아픕니다. 너무 심하게 아픕니다. 이게 협착증 맞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협착증은 있었고 디스크가 좀 동반되었거나 오늘 소개해 드린 후관절 낭종 같은 질환이 동반되었거나 그러다 보면은 협착증이 극심하게 악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착증으로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에 뭐가 더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퇴근길에 10,000원 버스에 여러 명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아니죠. 한두 명만 올라타도 막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문 열린 다음에 또 한두 분 타시면은 바쁘니까 또 태워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신경이. 그러다가 바로 이제 주요역에 내려서 사람들이 확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시원하면서 쾌적해지죠. 마찬가지예요. 협착증이 있는 상황에서 디스크나 오늘 소개드렸던 낭종 같은 것이 동반되면은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두드님은 그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KEH 캣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KEH 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지난 1월 9일에 낭종과 협착증 같이 수술했어요. 이후 통증은 거의 없고 조금 불편한 느낌들이 있어요. 48세 여성인데 재발될까요? 후관절 낭종 재발할 수 있느냐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재발할 수 있어요. 예. 재발할 수 있어서 이 후관절 낭종은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흔들거리는 불안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수술 방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강의에 넣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은 예전에 현미경으로 제가 수술을 했을 때랑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때는 좀 예후는 다른 것 같아요. 개인 의견이에요. 이건 제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밝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임상에서 느끼는 개인 의견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얘가 흔들림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좀 생기게 되는 절개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흔들려서 다시 불안정증으로 바뀌면서 유압술로 이어지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시경 중에서도 단일공이나 경피적 내시경을 하면 자기 근육과 인대가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는 아주 잘해 주셔야 돼요. 잘해 주셔야 돼서 보조기도 잘 차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꼭 차 주고 보조기가 오래 하다 보면 약해지잖아요. 보조기 푼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해 주셔서 척추 불안전증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이 관절 자체가 데미지를 받아서 그 관절에 있는 일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얘가 부풀어 올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불안전증의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발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하이 SY님 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한 지는 2년 반 되셨어요. 최근에 MRI를 5개월 전에 찍었는데 신경 눌린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철사에 걸려 튕기는 것 같은, 어우,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엉덩이가 베기고 엄지발가락에 기분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근육 문제일까요? 이상근 증후군일까요? 마취통증약과 선생님은 별 말씀 없고 엉덩이 주사 그리고 시술만, 스테로이드가 없는 그런 치료를 또 하고 있나 봐요. 저림 당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엉덩이만 아픈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만일에 하이에스원님께서 잘 걸어 다녀요. 걷는 건 난 문제 없어. 전혀. 저는 만보도 걸을 수 있어요. 2시간도 3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앉는 게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착증이나 그런 병은 아니고 자골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정도면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만일에 신경 눌린 곳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라면은 허리 주사 맞는 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없어요. 예. 이상근 쪽에 나가는 주사를 맞아볼 수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난치성 자골신경통이라면은 잘 안 낫습니다. 오래 걸려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질환이라면은 운동을 할 때에도 걷는 것보다는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환이 맞다면 치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스와이님 같은 거 질문은 아마 좀 직접 얼굴을 뵙고 치료도 좀 진료 시에 몇 가지 이학적 검사도 해 보면서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징적인 거라고 얘기한다면 잘 걸어 다니는데 앉는 것만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많아요. 진료실에 방석 가지고 오십니다. 예. 진료실 서 계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땡순이 님 질문 한번 볼까요? 땡순이 님 질문. 53세 여자분이세요. MRI를 찍었는데 5년 전이죠. 이상근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괜찮다가 다시 재발했는데 또 아파요. 엉치 허벅지가 너무 불편합니다. 주사, 약물, 도수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 있죠. 충분히 있죠.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도수 치료는 가장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서양 배 모양의 근육이 그게 자골신경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한되어져서 발생하는 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근육성 자골신경통 그리고 허리에 병이 없는 자골신경통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이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걸을 때마다 방사통이 생긴다든지 땡겨서 아프면 지금과 같은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건 좀 괜찮고 오히려 걷고 나면 풀어지고 하면서 좋아진다고 그런다면 운동을 강화하는 게 좋아요. 이상근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운동하면 그냥 너무 순수하게 걷기만 하시거든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달리기는 도움이 돼요. 걷는 거 말고 많이 뛴다면은 안 생깁니다, 이런 통증이. 근데 50대 뛸 수 있어요. 60대부터 잘 못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걸으시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전거는 도움이 되는데 뭐 앉아서 생기는 앉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하다면은 자전거 그 의자에 앉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면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아주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자전거나 계단 같은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방사통이 계속된다면 허벅지로 내려가고 그리고 정강이 발목까지 내려간다면 이상근 증후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후관절 낭정도 통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두시고 진료를 보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민님 질문입니다. 이지민님 질문인데요. 저도 엉치 종아리까지 아프대요. 주사도 맞아보고 개운치가 않은가 봐요. 진전된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좀 더 병이 진행된 것 같다는 얘기군요. 진전됐다는 뜻이. 예, 전 더 병이 더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건강검진하면서 허리 CT를 찍었는데 디스크 협착으로 나오는데 다시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신가 봐요. CT는 좀 약간 조금 더 과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뼈를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협착도 좀 2단계처럼 보이고 3단계 협착도 4단계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골격이 굉장히 잘 나타나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퇴행성 디스크도 좀 과하게 보여요. 그리고 신경이 정확하게 눌린 거는 알기는 힘드니까 이지민 님도 CT까지 검사하셨잖아요. MRI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검사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의사가 잘 보는 병원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척추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아픈 거를 좀 잘 이해해 주고 좀 공감해 주는 선생님하고 좀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선생님이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치료하면 얼마만큼 낫겠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간에 시술, 수술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죠? 네, 거의 50분이 다 돼가 가지고 자, 꽃길님의 질문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자주 오세요. 83세 어머님께서 엉덩이 아랫부분이 계속 아프셔서 잠도 잘 못 주무신대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진통제 처방만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80세 어머님이 주무실 때도 아프다고 그러고 야간 통증이 있는 거죠.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엑스레이 검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아마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뼈가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척추나 골반은 골절도 엑스레이상에서 괜찮아 보여요. 안에 뼈가 이제 으스러지는 형태의 압박골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면은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통증이 오면서 주무시기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건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RI 검사면 충분합니다. 그걸 검사하시고 진단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맞추어서 치료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 검사면은 대부분에 대한 원인은 감별하고 구별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님, 카르페디엠님, 박미숙님 감사합니다. 켄님께서 운동도 알려주신 감사라고 하셨는데 근력 운동 많이 해보세요. 네, 많이 걷기만 하다 보면 엉덩이 통증은 좀 악화될 수 있거든요. 뛰실 수 있다면 달리기도 좋은 운동이니까 달리기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땡수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꽃길님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방송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 연세산돌병원 유튜브라
혹은 저희 비욘디 공식 메일 또 카페 등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바빠서 댓글 대답을 많이 못 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약속드리고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또 마무리 멘트 인사하고 헤어질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